호감의 원천, 신체적 매력에 끌린다. 얼굴이 잘생긴 사람이 사회생활에서 유리하다는 점은 이미 우리 모두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사실이지만 최근의 연구 결과를 보면 그러한 유리한 점의 영향력과 적용 영역은 사실보다 훨씬 과소평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잘생긴 사람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열려라 참깨식의 거의 무의식적인 그리고 자동적인 반응의 형태를 띠고 있다. 사회과학자들은 그러한 반응에서 얻어지는 효과를 후광 효과라고 부르고 있다. 후광 효과란 어떤 사람의 긍정적인 특성 하나가 그 사람 전체를 평가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을 말하는데,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우리의 신체적 매력이 바로 그러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특성의 역할을 담당한다고 말할 수 있다. 한 연구에 의하면 우리는 잘생긴 사람은 의례 능력 있고 친절하고 정직하며 머리가 영리할 것으로 연상한다고 한다. 더군다나 우리는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그들의 신체적 매력에 의해 우리의 평가가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조차도 인식하지 못한 채 그들을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예로 1974년 캐나다의 선거 결과는 신체적으로 매력적인 후보가 그렇지 못한 후보보다 무려 2.5배나 많은 유권자의 표를 받았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보다 심각한 문제는 잘생긴 후보에 대한 이러한 편견에도 불구하고 캐나다의 유권자들은 그들의 투표 행위가 후보자들의 신체적 매력에 의해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데 있다. 후속 연구의 자료를 보면 캐나다 유권자의 73%는 그들의 투표 행위가 후보자의 외모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부정하고 있으며, 오직 그들의 14%만이 그러한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있었다. 구인 시장에서도 비슷한 효력이 발견되었다. 모의 면접 상황을 설정하였을 때 구직자들의 깔끔한 외모가 직업적인 자질보다 더 호의적인 고용 결정을 받아냈다는 연구 결과가 나타났다. 비록 면접자들은 자신의 선택에 외모의 비중이 적었다고 주장하지만 말이다. 매력적인 직원에게 주어지는 이득은 고용 결정을 넘어서서 월급에까지 이어진다. 미국과 캐나다의 샘플 집단을 연구한 경제학자들은 매력적인 사람이 평범한 사람들보다 12에서 14%더 많은 월급을 받는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우리의 판단 과정이 체격과 골격의 영향력에 민감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한편 외모가 잘생긴 사람은 긴급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더 쉽게 얻고 있으며 청중의 의견을 변화시키는 데도 더욱 설득적이라고 한다. 여기에서도 남녀 간의 차이는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놓고 볼 때 외모적으로 잘생긴 사람들은 최소한 우리 문화에서는 확실히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람들은 그들을 보다 쉽게 좋아하고 그들에게 보다 쉽게 설득당하며 그들에게 보다 자주 도움을 주고 그들이 보다 바람직한 성격을 갖고 있다고 연상한다. 어디 그뿐인가? 외모가 잘생긴 사람들은 그러한 사회적 혜택을 아주 어려서부터 받고 자란다.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연구들의 결과를 보면 매우 매력적인 어린아이는 비록 거칠게 행동해도 어른들은 그런 행동을 귀엽게 보며, 선생들도 잘생긴 아이가 그렇지 못한 동료 아이들보다 더욱 영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신체적 매력이 갖는 이러한 후광 효과를 설득 전문가들이 그들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양하게 사용하지 않을 리 없다. 우리가 신체적으로 매력적인 사람을 좋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요청을 쉽게 승낙한다는 사실을 이해한다면 왜 판매원 교육에서 몸치장에 대한 교육이 포함되고 있는지, 왜 옷가게의 판매원들은 모두 예쁜 아가씨들 뿐인지, 그리고 왜 사기꾼들은 모두 선남 선녀의 얼굴을 하고 있는지를 역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사소한 공통점에도 호감을 갖는다. 그러나 신체적 매력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대부분은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이다. 따라서 신체적 매력이라는 요소를 사용하여 나를 좋아하게 만든다는 것은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보통 사람들도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요소는 없을까? 물론 사회과학자들과 설득 전문가들 모두 우리가 신체적 매력을 사용할 수 없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대안들이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들 대안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것은 바로 유사성의 요소이다. 우리는 우리와 닮은 사람을 좋아한다. 유사성의 효과에 대한 앞의 명제는 의견, 성격, 가정 환경, 생활 양식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자신을 좋아하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려는 목적을 가진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우리와 비슷하게 보이도록 노력하고 있다. 사람들의 옷차림새는 매우 좋은 예가 된다. 한 연구에 의하면 1970년대 초에는 젊은 사람들의 복장이 정상적인 평범한 복장과 아니면 히피 차림새의 복장으로 양분되어 있었다고 한다. 이에 따라서 연구자들도 정상복 차림새 혹은 히피 차림새를 하고 나서 대학생들에게 전화를 걸기 위하여 10센트를 빌려줄 수 없겠느냐고 요청하였다. 그 결과 연구자의 복장이 대학생들의 복장과 똑같았을 때에는 10센트를 요청받은 대학생들의 3분의 2가 요청에 응했지만 연구자의 복장이 대학생들의 복장과 판이하게 달랐을 때에는 그들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학생들만이 요청에 응했다고 한다. 또 다른 연구의 결과는 비슷한 사람에 대한 우리의 긍정적인 반응이 얼마나 자동적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전쟁에 반대하는 데모에 참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청원서에 대해 서명하기를 요청하자 이들은 요청자가 그들과 비슷하게 차려입은 것을 보고는 그 청원서의 내용은 읽어 보지도 않은 채 그냥 서명하였다고 한다. 다시 한번 열려라 참깨. 호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설득 전문가들이 유사성을 조작하는 방법은 옷차림새 이외에도 다양하다. 예를 들어 자동차 영업사원들은 고객이 헌 차를 새 차로 교환하기 위하여 매장에 방문했을 때 그들의 취미나 배경을 알려주는 아주 작은 단서 하나라도 놓치지 말라고 교육받고 있다. 만일 그들의 차에서 캠핑 도구가 하나 발견되면 그도 역시 야외 생활을 즐긴다고 말하고 만일 골프공이 발견되면 내일 비가 오지 않아야 골프 치는데 지장 없을 텐데 라고 말하고 그의 차가 다른 주에 번호판을 달고 있다면 그 고객이 어느 주에서 살았냐고 물어본 후 그도 역시 가로 열고 혹은 그의 아내가 가로 닫고 그 주에서 태어났다고 말하라는 것이다. 이러한 작은 유사성이 비록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것으로 보일지 몰라도 그것은 분명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 보험회사 판매원의 영업 실적을 조사한 한 연구자는 잠재 고객이 영업사원과 나이, 종교, 선호하는 정당, 흡연 버릇 등에서 유사성이 높을수록 그 잠재 고객이 보험에 가입할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어떤 연구자는 약간의 사소한 변화를 통하여 우편으로 발송한 설문지에 더 많은 응답을 받을 수 있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가 사용한 방법은 편지 봉투에 보내는 사람의 이름을 설문지 수령자와 비슷한 이름으로 적어 넣는 것이었다. 예를 들자면 노버트 그리어라는 사람에게 보내는 설문지 봉투에는 발송자의 이름을 밥 그레거로 적고 신시아 존스터이라는 사람에게 보내는 설문지 봉투에는 발송자의 이름을 신디 조헨슨이라고 적는 식이다. 이러한 약간의 유사성을 첨가한 방식을 사용한 두 번에 걸친 설문조사 결과는 설문에 대한 응답률을 거의 2배나 끌어올렸다. 이렇듯 아주 사소한 공통점이라 하더라도 설문조사에 대한 응답이나 보험증권 구입 등의 결정에 분명한 영향력을 미칠 뿐더러 누구의 생명을 먼저 살릴까 하는 막중한 결정에도 마찬가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예비 등록한 심장병 환자들 중에서 먼저 치료받아야 할 순서를 정하라고 요청받았을 때 사람들은 자신의 정치적 선호도와 유사한 사람들을 우위에 올려놓았다. 이렇듯 작은 유사성에 대해서도 우리는 긍정적으로 반응하며 또한 유사성은 매우 간단하게 조작될 수도 있으므로 우리는 당신처럼 이라는 수식어를 달고 있는 설득 전문가들을 특별히 경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영업 전략을 가르치는 강사들은 훈련생들에게 고객의 신체적 자세, 분위기, 말하는 스타일과 비슷하게 혹은 거울을 보듯 똑같이 따라하라고 가르치고 있다. 이런 유사성들이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기 때문이다.
칭찬해주는 사람을 좋아한다. 유명한 배우 스티븐스는 그가 그의 부인과 결혼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그녀의 나는 당신이 좋아요 라는 말 한마디 때문이었다고 고백하였다. 물론 그의 말은 농담이었지만 매우 교훈적이기도 하다. 어떤 사람이 우리를 좋아한다는 정보는 우리를 설득하는데 황홀할 정도로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에게서 무엇인가를 원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아부하거나 단순히 우리를 좋아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가끔 우리는 발견하곤 한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자동차 판매왕인 지라드가 그의 성공의 비결이 고객들이 그를 좋아하도록 만드는 데 있었다고 말했던 것을 아직 기억하고 있는가? 그는 매달 1만 3천 명이 넘는 고객들에게 자신의 개인적인 메시지를 동봉한 축하 카드를 보내고 있었다. 축하의 내용은 매달 달라지지만 가로 열고 예를 들어 신년 축하, 발렌타인 날 축하, 추수감사절 축하 등등 가로 닫고 그의 개인적인 메시지는 항상 변함이 없었다. 그의 카드에는 나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라고만 적혀 있었다. 지라드의 말을 빌리면 카드에는 내 이름 이외에는 아무것도 적지 않아요. 그저 나는 그들에게 내가 그들을 좋아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이러한 행동은 겉으로 보기에 어리석고 비용도 많이 든다고 생각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라는 카드를 1년에 12번 시계 바늘처럼 정확하게 1만 3천 명의 고객들에게 도착하게 만드는 지라드의 행동 결과를 한번 생각해 보자. 그 카드는 성의 없이 인쇄된 것이고 그가 카드를 보내는 이유도 차를 팔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명백한데도 이러한 행동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최소한 지라드는 그렇다고 생각했다. 그는 인간 본성에 관한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우치고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칭찬에 너무도 굶주려 있다는 점이었다. 그리하여 상대방이 우리를 칭찬하는 이유가 우리의 행동을 조작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너무도 확실할 때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우리는 우리를 칭찬하는 말이 진실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으며 비록 사람들의 칭찬이 명백한 사탕 발림일지라도 그러한 말을 하는 사람들을 좋아한다는 것이다.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행해진 한 연구의 결과는 우리가 칭찬 앞에서 얼마나 무기력해지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들에게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떤 사람이 그들에 대해 평가하는 것을 전해 들었다. 그들 중 일부는 모두 긍정적인 평가만을, 또 일부는 부정적인 평가만을, 나머지 일부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섞여져 있는 평가를 전해 들었다. 뒤이어 그들은 그들을 평가한 사람을 평가하였다. 연구 결과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그들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만을 한 사람이 피실험자들로부터 가장 호의적으로 평가되었다. 둘째, 그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람의 의도가 그들로부터 어떤 도움을 얻기 위해서라는 것이 명백할 때에도 그는 가장 호의적으로 평가되었다. 셋째, 긍정적인 평가는 그 평가의 진실 여부에 관계없이 효과적이었다. 즉, 진실의 바탕을 둔 칭찬만큼 아부를 위해 의도적으로 꾸며진 칭찬도 칭찬자에 대한 호의적인 반응을 도출하였던 것이다. 칭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위와 같은 연구 결과가 제시하고 있듯이 너무도 자동화되어서 의도적으로 우리를 칭찬하여 행동을 조작하려는 설득 전문가들의 수법에 우리는 너무도 쉽게 희생당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매년 15만 장 이상의 카드에 나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라는 문구를 인쇄하여 보내는 지라드의 행동은 이제 더 이상 어리석지도 않고 그리고 비용 효과가 없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